안녕하세요. 그로미드 차지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말이라는 교재인데요. 이게 이전에 제가 준비해드렸던 그 축구와 비슷한 플로우를 가지고 있는데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아이들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교수학적인 관점에서 이 말이라는 교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추천드려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독일은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한 소재예요. 일단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영상 시리즈 중에 말을 주인공으로 하는 시리즈가 있고 그대로 책 그 시리즈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재예요. 그리고 이 도시 쪽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 튜빙겐 지역만 해도 승마장이 있고 매해 굉장히 큰 승마 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말이 이 온 천지에 사실 널려 있고 말이 다니면 다 이제 사람들이 피해주고 자동차 피해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이 루프에서도 말 소재로 교재를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는 말과 이 말의 개수를 세어서 숫자로 연결하는 포인트인데요. 이 힌트를 보시면 1번 그림 이렇게 색깔이 다른 말 3마리가 있는데 이 말을 숫자 3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1번에서 6번까지는 초록색 잔디밭에 있는 친구들이고 7에서 12번까지는 여기를 뭐라고요? 그냥 땅에서 지금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분이죠. 수양 일치 부분. 연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3인데도 땅에 있는 친구들과 이미 저기 뭐냐 풀밭에 있는 잔디밭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구분해서 핏을 놔야겠죠. 다음은 대칭되는 반쪽 그림을 찾는 건데요. 이 대칭은 저번에도 대칭은 축구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쭉 이어서 나중에 좌표평면까지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 찾기에서 나중에는 이제 대칭, 도형의 대칭, 거기서 이제 좌표평면까지 하면서 음수를 양수에 빗대서 그 위치값을 대칭되는 점을 찾아서 음수의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고의 프로세스의 수학적인 사고의 프로세스에서 첫 단계 그 반쪽 그림 찾는 거라는 거. 지금 이 3번, 8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여기에 선이 대칭선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거울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얘도 지금 여기에 이렇게 대칭선이 있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이쪽에 있는 걸 이렇게 찾아야 하는 그림입니다. 나머지는 대칭선이 이렇게 있는 거죠. 대칭선이 지금 뭐 무엇을 기준으로 대칭인가까지도 나와 있지 않는데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그 부분까지 파악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플로우까지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하는 페이지가 그냥 대충 빨리 하고 넘겨도 좋은 페이지가 아닌 것을 아시겠죠? 다음은 말 먹이 무엇이 더 많은가요? 이 정도는 한글을 읽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굉장히 배경 지식이라고 할까요? 말이 무엇을 먹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도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사실 한국에서 말한테 먹이를 주는 경험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무엇을 먹는가 아이들이 상상하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놓기 전에 먼저 이 무엇이 더 많은가 그 부분을 생각하기 전에 말이 무엇을 먹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먹는 경우 사과도 먹고 당근도 먹고 물도 먹고 그러니까 바나나도 먹고 얘는 뭐 고구마 같아요. 고구마나 뭐 이런 뿌리 같은 것도 먹고
이런 걸 봤을 때 다 공통적인 뭔가요? 얘는 이런 뭐죠? 채소나 과일을 먹는 친구구나. 육식이 아니라 채식을 하는 친구구나 라는, 그래서 나중에는 뭐죠? 초식동물 여기까지 뭐 이렇게까지 확장하셔도 굉장히 좋은 페이지인 거죠. 이 한 장으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말이 무엇을 먹는지 한번 살펴볼까? 더 많이 먹는 거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1번에서 무엇을 더 많이 먹는지 선택. 그래서 이 1번에서는 무엇이 더 많은지, 당근이 더 많구나. 그래서 이렇게 피스를 놓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직관적으로 더 많다의 개념을 우리가 그 부등호, 부호, 이런 크다 작다 부호하기 전에 양적인 개념으로 더 많고 적음에 대해서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좋은 페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더 많다, 더 적다가 덧셈, 뺄셈 수식으로 연결되기 되는 그 하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 더 많다, 더 적다를 먼저 하는 것이 옳죠.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수양 일치의 좀 확대된 버전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타기 몇 개 또는 몇 마리입니까? 얘는 지금 5를 기준으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5개가 됐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됐을 때 이 5개를 한 한 뭉치로 세는 그 막대를 이용한 그 수세기 방법을 보여주는 페이지죠. 그래서 이 부분도 요걸 연습하면서 이렇게 막대를 이용해서 세는 방법을 아이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수를 이렇게 세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같이 세보는 거죠. 1번은 일단 말의 수를 세보래.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마리네. 6마리를 이렇게 세는구나. 막대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개 하고 하나 더. 그래서 숫자로는 6이구나. 이렇게 이 막대수 쓰는 걸 써서 수를 세는 것 자체를 연습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한눈에 5까지 숫자 5까지 5개까지 세는 연습을 하면 이후에 숫자 큰 수 파악이 쉬워요. 5까지 되면 10까지 이제 자연스럽게 확장이 될 거고, 네. 10식을 기준으로 10개를 기준으로 어림에서 파악하면 큰 수가 사실 굉장히 만만해지거든요. 그 시작이 5라는 거. 동일 수학에서도 6부터 10까지 5를 기준으로 이렇게 세서 표현하는 거 연습, 동그라미 그려서 연습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벼룩 시장에서 값을 치르세요. 네, 말과 관련된 용품들을 지금 이 친구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생활 밀착형, 문제 아주 좋습니다. 아주 따봉의 문제들인데, 지금 한국의 수학 그 교육의 방향도 이런 방향으로 많이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기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실은 스토리텔링 문제의 그 출발점은 이런 생활 밀착형 수학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접하게 할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조금 어긋났다가 다시 이 생활 밀착형 문제로 교과서도 조금 변형이 되고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독일에서 이런 벼룩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빈번하게 열려요. 일단 매주 동네마다 주말에 벼룩 시장이 열리는데 굳이 그 정해진 장소가 아니더라도 이 시내에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 뭐 한 9월 초나 8월 말쯤에 아이들이 그냥 아무 곳에나 이 돗자리 펴고 앉아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자기네 물건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친구들 아니면 어른들은 재밌으니까 하나씩 사주곤 하는데 그런 경험들이 사실 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페이지가 낯설지는 않아요. 독일 친구들한테. 근데 한국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여름 시장을 경험할 기회가 더 적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은 이야기로 아이와 충분히 먼저 이야기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가 벼룩 시장 한대.
벼룩시장이 뭐야? 이렇게 질문하겠죠. 벼룩시장은 나한테 더 이상은 쓸모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써도 괜찮을 만한 물건을 저렴한 값에 판매하는 거야. 그래서 서로 필요가 없으면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주면 그 사람도 좋고 나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좋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을 팔러 나왔는지 너라면 무엇을 사고 싶은지 이런 얘기까지 하고 문제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1번 예시는 얘는 4유로에 우리가 돈 유로는 이미 그 전에 축구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제가 나눠보시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안 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또 하면 되죠. 그래서 요런 독일의 돈이 유로라는 거, 그 유로의 얘는 특히 동전 모양이라는 거 여기 있게 그래서 얘가 1유로야, 2유로, 그리고 3유로는 없고 동전이 2유로까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유로보다 더 아래가 센트, 50센트, 10센트, 20센트 이렇게 센트라는 동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알맞는 피스를 찾는 거죠. 이런 생활 못창의 문제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다음 페이지. 요것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축구할 때는 트로피 문제였는데 말 피규어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장식장에 말 피규어를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놓았는데 여기서 요 1번, 2번, 4번까지는 수양일치, 수인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5번부터 12번까지는 2개 이상의 그 장식장의 말 피규어의 수를 합하는 덧셈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 작업 기억 향상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 이런 1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다 더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다가 세다가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할 수 있죠. 먼저 이렇게 1, 2, 4, 6이라고 이 수를 먼저 세놓고 가는 친구들이 있고 하나하나씩 세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무엇이 됐던 간에 이전에 내가 셌던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작업 경험이 항상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 그러니까 이 세 개 할 때는 하나씩 처음부터 이렇게 쭉 세가는 친구가 있고 예를 들어 11번 같은 경우 12번 이번에 예를 들까 이렇게 더했을 때 2, 4, 6을 더하는 숫자로 더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 푸는 친구가 요 페이지를 해결해가는 프로세스를 보면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하나하나 카운팅해서 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이 수를 2, 4, 6 이렇게 이 단위로 보는구나. 아니면 숫자로 더해가는 거나 4 더하기 6 더하기 이렇게 더하는 거나 이렇게 아이가 지금 어디까지 이해했는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까지 파악할 수 있겠죠.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미지를 보고 읽어서 그를 덧셈식과 답까지 연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지각용이란 보는 거에서 넘어서서 그 그림이 내포하고 있는 그런 수학적인 정보를 읽어내는 것까지 하는 게 중요한데 이런 그림을 보면서 읽어내면서 수식으로 연결하는 그 연습으로 이 시지각력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그림 1번, 2번 그림을 보고 여기 있는 세 마리가 놀고 있었는데 두 마리가 더 왔어. 그래서 모두 5마리가 되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입히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근데 명확하게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그죠? 얘는 한 마리가 서 있는데 두 마리가 왔고, 네 마리가 서 있는데 세 마리가 왔고, 5명이 있는데 3명이 왔고, 여기도 6명이 있는데 4명이 왔고, 세 마리가 먹고 있는데 3마리가 왔다. 이렇게 명확하게 더하는 수와 더해지는 수, 앞뒤수의 그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 관리 용품, 이 부분도 이제 실생활 밀착형, 실생활 밀착 문제고 여러 가지 조합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데 새로운 돈이 또 등장했네요. 5유로, 10유로.
이렇게 해서 요 여러 조합으로 살 때 알맞은 그 금액을 덧셈, 더하기를 해서 해결을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씩 사고, 두 개씩 사고, 뭐, 세 개까지 살 때 어떻게 값이 나오겠죠. 근데 요 세 개 살 때 요거는 덧셈을 할 때 쉬운 덧셈부터 하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2학년 들어가면 이제 세수의 계산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그 세수의 문제의 본질은 사실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두 개를 먼저 계산하고 남은 것을 계산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계산했을 때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아이가 고민을 해서 계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순서대로 더하자. 해볼까? 얘가 3유로, 얘가 2유로, 얘가 1유로일 때. 뭐 어떻게 더하면 더 쉬울까? 이렇게 해서 5 만들고 하나를 더해도 되고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2유로, 3유로, 얘는 7유로다. 그럴 때 얘를 먼저 계산해서 10유로로 만들고 얘를 계산하면 12유로다. 이렇게 셋 중에 먼저 계산했을 때 더 쉬운 거. 그리고 먼저 찾으면 좋겠어요. 네. 네, 이제는 뺄셈, 덧셈을 이미지를 보고 읽었다 하면 이제 다시 이미지를 보고 수식과 값으로 표현했다면 그 뺄셈을 그렇게 나타내보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요 5마리가 있었는데 2마리가 같다라고 이미지를 해석해서 5 빼기 2는 남은 거 3. 빼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값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5 빼기 2는 3. 잘 계산하는데 그래서 이 3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2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문장제 문제에서 뺄셈식을 세우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뺄셈일 경우에는 더 이렇게 그림을 수식으로 연결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문장제 문제 연습하기 전에. 그 포인트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아이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좀 좋겠어요. 모두 몇 마리가 있었는데 몇 마리가 날아갔다. 그러면 모두 있는 그 수가 앞에 수에 와야 되고 날아간 이 새의 수가 여기 와야 되고 그리고 얘는 남은 얘의 새의 수라는 거를 아이가 머릿속에 이미지로 이렇게 저장할 수 있도록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덧셈 뺄셈 혼재되어 있는 덧셈 뺄셈 혼재되어 있는 얘는 주어진 식에서 바로 값을 찾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네. 보면 이런 받아 내림이나 받아 올림이 없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요거 요 부분을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우리가 4 더하기 7은 일단 는식 전략으로 4 얘를 1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4 더하기 7 는식 전략으로 4 더하기 6 더하기 1 이 7을 6과 1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10 더하기 1로 만들어서 11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요 7 더하기 5로 7 더하기 5로 분식 전략으로 요 5를 쪼개서 7을 10을 만들어주는 거죠. 5를 3과 2로 쪼개서 10 더하기 2를 만들어서 12. 이런 계산법도 하면 좋겠네요. 이거는 제가 워크지에서 조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에서. 이 부분도 동일하게 실생활 밀착형 문제로 그림과 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 유로인지. 사실 이 부분은 굳이 이 페이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유로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원하시면 하고 굳이 아이가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스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마장 마술 경기. 마장 마술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들 아는 승마 경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뛰어넘기 하고 뭐 이렇게 코너 돌고 이런 승마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승마 대회에서 그 친구들이 포인트를 얻었는데 그 포인트를 보고 등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계산해서 이 계산할 때도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쉬운 거 먼저 찾아서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그 독일 수학에서 배운 는식이나 위드식 전략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7 더하기 5 더하기 4 7 더하기 5 더하기 4 뭐부터 하면 더 쉬울까? 얘를 먼저 하면 쉽겠다. 이거는 쉬운 거는 친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얘를 지금 9가 있으면 독일 수학에서는 위드식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9는 항상 10보다 1 작은 수다. 그래서 9를 더하는 거는 10을 더해서 1을 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사고해요. 그래서 17에서 1을 빼는 거. 16으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는 초1 이상 친구들만 합니다. 네. 7세 친구들한테는 어려워요. 그래서 초1 친구 이상만 이 페이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거 한번 해볼까? 2번. 5 더하기 4 더하기 3. 얘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3을 얘를 먼저 더해도 되는데 이렇게 앞에 먼저 이동을 해볼까요? 3 더해서 9에서 3을 더하면 얘는 는10 전략으로 앞에 수를 1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9가 10이 되도록 3을 1과 2로 쪼개서 10 더하기 2로 12 이렇게 해서 12점 찾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아이들한테 난이도가 있겠어요. 이 점수를 다 머릿속에 찝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친구들이 푸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다행히 점수가 이렇게 다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16점 하나 계산해서 여기 1번의 핀을 여기에 두고 그리고 이제 이거 5등이구나. 그러니까 12점을 찾아서 여기 핀을 두고 얘는 9등이네.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하나씩 계산해서 점수에 맞는 칩을 넣어가면 되겠습니다. 쉽지 않겠어요. 그 페이지는 초1 이상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10을 만들어서 계산하는 그 는10 전략을 먼저 이게 이미지로 한번 아이들한테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요 뒤에 수 쪽에서 앞에 수를 10으로 맞춰주는 그거를 지금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 지금 보시면 매칭을 할 텐데 빨간색이 지금 8개고 파란색이 7개예요. 8 더하기 7을 어떻게 하냐면 이 그림 그대로 읽어가면 돼요. 8에 2개를 더한 다음에 5개를 더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얘도 6개에 8개를 더하는 건데 6개를 4개 이 8개를 4개, 4개로 쪼개서 이 6개를 10칸을 먼저 맞춰주는 이게 는10의 핵심이에요. 앞에 수를 10으로 맞춰주는 거. 그걸 제가 계란 19를 이렇게 해서 앞에 수 빨간색을 채우고 남은 그 칸을 파란색 구슬로 채운다. 파란색 사탕으로 채운다. 이 이미지를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다. 수를 그렇게 이렇게 소를 쪼갤 때 이 그림이 머릿속에 쏙 들어가도록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 플로우대로 한번 연습해봤으면 좋겠고 우리 말 교재에서는 그 마장바술로 지금 등수를 매겼었는데 점수를 내서 매겼는데 저희도 양궁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양궁으로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서 점수가 아니라 등수를 매기는 걸로 해봤는데 그거 지금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이상 친구들을 이게 추천합니다. 그냥 등수 매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밑에 계산까지 다 해서 그 점수를 보고 등수를 매기는 것도 오케이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운 대로 우리가
는식 전략으로 도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6 더하기 5는 6 더하기 4 더하기 1 해서 11, 9 더하기 3 해서 위에 1 더해서 2 더해서 10이니까 12, 얘는 14네요. 얘는 7 더하기 6이니까 7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14. 오, 그리고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서 배지 색깔별로 이렇게 선 긋기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올 수는 무엇일까요? 라는 부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초1 이상 친구들 미니 반에 초등 친구들이 많아요. 초등 친구들 특히 이게 지금 초2에 가면 그 어떤 수 찾기 문제가 나와요. 이 문제를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거든요. 그 밑단계, 네, 그 어떤 수 문제 하기 전에 하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가운데 올 수는 사실 이렇게가 세트예요. 얘를 풀고 얘를 힌트로 왼쪽 걸 힌트로 오른쪽 것을 푸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숫자가 다 똑같아요. 99, 55, 22, 77, 44. 그래서 여기도 다 10이죠. 그래서 뭘 하라는 거예요? 더해서 10이 되는 값을 어림으로 해서 다른 값을 구할 추론해서 풀라는 이야기거든요. 구해서 몇을 더하면 10이 되는지는 아이들이 잘 알고 있죠. 네? 10의 보수는 10보수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앞에 수 9개 앞에는 똑같은데 10에서 12로 숫자가 커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얘가 커져서 3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세요. 이 부분을 어려워한다 그러면 접시 2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이 접시에는 9개의 하나, 둘, 셋, 9개의 사탕이든 젤리든 준비하시고 똑같이 이제 9개 이렇게 준비하시고 몇 개가 되면 10개가 되는지 저는 뭐 접시뿐만 아니라 19 그 계란판 같은 것도 좋아요. 10개에서 지금 이렇게 10개를 맞춰서 이렇게 하나가 비는 10개를 맞추면 둘, 셋, 다섯 개는 9개에 들어갔을 때 한 개가 비잖아요. 그래서 이 1이 금방 눈에 띌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똑같은 하나, 둘, 셋, 9개일 때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고 12개가 되려면 2개가 더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3개가 더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얘는 하나에 여기 2개가 더 필요한 요만큼이 더 더해져서 모두 3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림으로 먼저 확인하고 문제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2개를 짝을 지어서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얘는 조2 이상이에요. 어려운 문제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등호에 대한 이해와 플러스 수 쪼개기가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양팔절이 지금 수평이잖아요.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값이 같도록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5가 되려면 여기가 지금 2밖에 없는데 몇이 들어가야 되는지 3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2가 들어가고 또 같은 모양은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같은 무게의 2개의 무언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7이 2개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지금 이 7을 2랑 5로 쪼갰을 때 2를 줬으니까 5랑 7이 남았거든요. 지금 5랑 7이 남으면 12니까 12를 똑같이 쪼개면 6이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등호와 수 쪼개기 연습하기 아주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초2 이상에게 강추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